피디님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 고맙습니다. 당근이죠. 먹겠습니다. 아, 더 이상 이 없나 봐요. 수식어가. 모르는데? 이거 좀 성이 없는데요? 수식어? 인사말? 뭐가 없다고? 성의가 침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깨방정. 이거 이게 뭐 붙이잖아. 그게 없대. 좀 성이 없는데요? 아, 너무. 이거 휴가 가려고 막 대충 써왔구나. 무슨 대충이야. 3시간 멘트가 비어있어. 뭐라고 써놨길래? 침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깨방정. 침착맨 이말년 작가. 이 뭐야 이름 붙여놓고 끝냈네. 그렇다. 침착맨 이말년 작가 어서오세요. 깨방정? 성이 없는데? 조날먹. 조날두. 너무 하시네. 이거 앞으로 문자를 가득 넣어놨어요. 여기 그 야, 그리고 대사는 문자가 줄이고. 앞장으로 넘어왔다? 뒷장에 있던 거가? 앞에 쓸 게 없었구나. 아니, 나는 왜 그래? 예리한데? 나 사실 좀 조그맸던 거 다 걸렸는데. 안 보는 것 같아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소개 글이 있나? 이 정도로 해놔야 사실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사담 털다가 일부가 끝나더라고요. 유슬로 발전소도 사실상 지금 밀렸어요. 없어져야 돼요. 사담에. 없애기 위해서. 그 무슬모를 없애야 돼요. 우이가 뭘 배우겠냐. 왜 그러세요? 여기 써 있어서. 자, 적폐 발전소. 그래서 점점 사담을 근데 사담에 우리 재밌으니까 방송에다 내보내는데. 그래요? 사담이 거의 일부죠. 네, 뉴스만 좀 짧게 그냥 버프로 치고. 재밌어요. 계속 해주세요. 사담 후세인 뭐야? 차단해주세요. 할까요? 네, 할게요. 숙보.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수능 바로 다음 날. 수험생들 기다리던 오늘 잘 보내셨나요? 자, 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5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수능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들 오늘 뭐 하면서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등교 안 하는 학교도 많을 텐데 가채점 하셨을 수도 있고, 어제까지 공부하다가 수능 치른 해방감에 갑자기 자유를 얻고 뭘 해야 되나 갈 곳 잃은 분들도 많으시겠죠. 자, 배텐 정도가 최고의 일탈입니다. 수능 끝나고 점수 나오기 전까지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프리한 순간이니까 마음껏 배텐 듣고 노시기 바랍니다. 불금입니다. 배텐에서 금요일은 침소리와 배소리가 장렬하는 침요일로 불리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드리면서 1시간 순삭 가능한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침착한 만화가 이말년 작가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배성재 텐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져 있는 녹음 일정을 보시고 카카오TV로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포그에서 의류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3038님, 올해 목표가 매일 다이어리 쓰는 거였는데 배텐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진 빠짐없이 썼어요. 히히 감사합니다. 고1 학생 올림. 감사합니다. 다이어리를 쓰신다. 감사하고. 배텐 들으면서 하셨다. 1시간 동안 굉장히 감성 충만한 글빨이 나왔겠네요. 자, 겨울 잘 보내시고요. 9332님, 치약이라도 달콤하고자 레몬맛 치약을 구했는데 상큼하고 좋네요. 추천이요. 전 딸기 맛을 좋아합니다. 치약 달콤한 거 진짜 괜찮죠. 김정고님, 성재형은 고기가 좋나요? 물고기가 좋나요? 역시 북극곰이니까 물고기. 하셨는데, 저는 그냥 고기, 육고기를 좋아합니다. 이재정님, 주말에 소개팅 하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소개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나가질 마라. 얼굴 드러내질 마라. 여기 소개팅 해본 분들이 많지가 않고 말하지 말고 소개팅하고 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잘생겨야 된다. 자, 4127님, 사무실 책상이 너무 더러워서 드디어 청소했습니다. 성재형도 책상 정리 좀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선물 보내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공간이 좀 부족해졌습니다. 때 되면 근데 또 장폭스가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시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6120님, 제 아래로 첫 후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을까요? 뚠뚠 차장님 해답을 주세요. 맞습니다. 좋은 후배가 들어오게 되면 좋은 선배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좋은 선배인 것 같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의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침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깨방정. 침착맨 이말년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이 깨방정이란 말 자체를 한 2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수식하는 말 중에 깨방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렇죠. 되게 좀 성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무성의한 소개 멘트였던 거 인정합니다. 네. 예, 고루한 표현. 작가님 뭐 여행 가시나요? 혹시? 여행 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쓰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행을 12월에 아마 갈 아 건데. 그래요? 그럼 그렇죠. 근데 한 달 전부터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12월 한 중순쯤에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미 마음은 그 여행지에 가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방청객들은 아니 그 청취자분들은 무슨 죄람? 네. 그만 괴롭히라고 하신 분이 있고 노룩대본이라고. 네. 자, 아무튼 깨방정. 예. 예. 이거 보통 그 예전에 한 90년대 말쯤에 예능인들 소개할 때 이런 수식어를 많이 썼죠. 조건님 나올 때 많이 나왔었죠. 그 정도면 그래도 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깨방정 이말년 작가 참 안 붙네요. 네. 조혜정 작가는 내맴. 내맴이다. 어떻게 써야 돼? 자,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계신데 거기서 노래를 많이 부르시잖아요. 예. 예, 노래 실력은 상관없이 그냥 막 부른다. 예, 그렇죠. 음. 그 원래는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 그 보통 노래방 가면 노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 있죠. 그래서 막 계속 권해도 그냥 한 곡 그 정도 부르고 안 불러요, 잘. 근데 그 개인 방송은 왜 부르냐면은 반응의 차이가 좀 커요. 그 아무래도 개인 방송에서 하면 막 그 싫은 티를 다 내거든요.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그게 오히려 절 그 부르게 만듭니다. 열받게 만들고 싶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 실제로 만나서 노래를 부르면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써 좋은 척해요. 그래서 애써 흥이 오른 척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져요. 근데 그 당당하게 싫다고 하니까 저도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서로 솔직해지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노래로 혼내준다.
예. 아, 같이 면대면으로 하면은 서로 이제 좀 유해준다고 그렇잖아요. 해서 오히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해합니다. 진짜. 저도 노래방은 극혐하는데 네. 어쩌다가 잘못해서 가게 되면 예. 진짜 부르기 싫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노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르는 그럼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듣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제 그 듣는 사람이 굉장히 그 부담스럽게 대하니까 그렇죠. 그게 보통 막 부담스러운 거죠. 해주면 예. 나 그런 반응 싫다. 네. 차라리 못 들은 척 하든지 네. 차라리 그 노래방 책 뒤적뒤적 하시든지 그런데 아. 이런 반응들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 개인 방송에 예. 노래방에 한번 초대를 해서 예. 10곡 메들리로 한번 제가? 예. 그때는 이제 그 채팅창에밖에 그 들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네. 편하게 채팅창 하실 수- 밖에라뇨. 그게 몇천 명인데 최소한. 예. 네. 채팅창 그 지금 여기 공간 밖에 침착맨의 동접자를 몇천 명이라고 치면은 어지간한 콘서트장 수준이잖아요. 거기서 저의 수치스러운 노래를 부르라고요?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콜로세움 안에서 그 관객들이 예. 그 엄지를 거꾸로 치켜들면서 그만해 계속 다 하는 상황이야. 그 가운데서 다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제 마음대로 부르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희열이에요. 로마 제국 시절에 그 싸움 못하는 검투사가 이거 받았던 느낌 체험하기. 그만해 죽여라. 제발 그만둬 하는데 유유히 혼자 부르고 있는 모습. 그거를 즐기실 수 있어요. 뚠레디에이터. 예. 뚠시무스라고 하시면 있고 저항 정신으로 부르는 노래다. 예. 민중가요 느낌. 예. 알겠습니다.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예. 콘텐츠는 많네요. 예, 그렇죠. 그 거미줄도 거미줄 콘텐츠. 거미줄도 한번 거미줄은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예. 나오셔서 얘기하면서 거미줄 만들기. 그리고 끝나면 거미줄 서로 확인해 보기. 저의 그 뭐 손가락에 하면 되죠. 뭐 코에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거 없죠. 코에다 하면은 사실 대화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손에다 해야죠. 배성재 그 침투부 나와서 실로암 불러달라고. 실로암은 또 약간 솔깃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까? 예, 제 좋아하는 노래라서. 좀 뭘 실로암. 적어놔요? 첫 번째는 실로암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군가 십선. 자, 이말년 작가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이재정님 얼마 전에 베텐 정주행하다가 쌈자 민경훈 씨가 DJ로 있을 때 이말년 씨 나오는 걸 봤는데 매우 어색하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게임 얘기로 공통점을 찾더니 갑자기 급 친해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방송 후에 서로 번호도 따갔다는데 그 뒤로 연락한 적 있습니까? 저 방송하면서 이제 번호 교환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다 연락을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 어떤 호감 표현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원래 그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네. 잘 연락을 잘 못해요. 그냥 정보 수집, 호감 표현.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이렇게 까불락거리지. 예. 전문용어로 방한퉁소라고 그러죠. 아하. 네. 집에서만 큰 소리 치고. 방구석 여포. 네, 방구석 여포 같은 그런 느낌. 느낌. 잘 이렇게 처음 뵙는 분은 잘 못하는.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한 스타일이고, 예. 아무튼 그때 참 대타들 쉬어서 저도 참 감사한데 인사 한마디를 나누질 못했네요. 저도 좀 죄송합니다. 역시 방구석 깨방정이라고. 방구석 깨방정, 깨말년. 아는 사람한테는 내맴이라고 보내고. 그렇죠. 자,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말년이 편한 가불판드 한소 속에 유쓸모 발전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한 것들 저희 금요일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쓸모 발전소도 저희가 코너 열어놓고 있으니까 마음껏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유쓸모 발전소. 자, 오늘은 어떤 물건이 버려지기 전에 저희한테 왔을까요? 한수사님 사연입니다. 집 정리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쓰던 두꺼운 한영 사전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학생도 아니고 요즘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잘 돼서 절대 1도 쓸 일이 없는 이 두꺼운 사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너무 잊고 살았네요. 이거. 그러네요. 저는 근데 책꽂이 아직도 그 5개씩 쌓여 있죠. 꽂혀 있죠. 서너 권이 있어요. 네. 롱맨, 네. 영영사전. 그리고 그 땡센스 사전이 있어요. 이거 되게 옛날 거네요. 그 옆에 옥편도 있고. 옥편. 이거를 진짜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냥 검색으로 찾아버리니까 그렇죠.
잊고 있었어요, 진짜로.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심지어 이 사전 시대에서 전자 시대로 넘어올 때쯤에 선생님들이 했던 그 절규가 있습니다. 아, 이걸로 하면 머리 안 들어간다. 아, 전자 사전으로 찾으면 아, 이걸로 사전을 페이지를 찾아야 머리에 들어간다. 아.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예, 아무도 안 믿었죠. 그 전통주의자. 예. 예. 구시대에 멈춰 네. 계신 분. 제가 근데 초창기에 한번 속은 적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그 볼펜으로 글 쓰면 글씨가 미워지고 예. 연필이랑 심지어 잉크 찍어 쓰는 펜으로 써야 내 글씨가 만들어진다고 했던 선생님들이 예, 있었는데 맞아요. 초창기에 그걸 쓰다가 아 속았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서 저는 전자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아, 근데 저는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전자사전이 그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눈에 딱 안 꽂힌다는 느낌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찰지지가 않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뭐 연필 쓰는 거랑 볼펜 쓰는 거랑 지금은 이제 뭐 젤펜이나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막 볼펜이 그 연필같이 그 쓰는 맛이 좀 덜해서 네. 쓰는 맛을 좀 그 흥미를 붙여주려고 연필을 좀 추천한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좀 과하게 말해서 연필을 해야 써야지 볼펜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샤프도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샤프도 못 쓰게 네, 하시고. 그래서 저는 또 극단적이어가지고 아 연필보다 더 센 게 그 펜이라 그래서 예. 한동안 잉크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썼었어요. 근데 또 반발 심리로 샤프를 쓰고 싶죠. 쓰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다 바로 때려쳤습니다. 아 이거는 뻥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 성령은 지필목 들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연적하고 해가지고. 아, 벼루랑. 예. 아니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때는 서예 학원이 어떻게 보면 피아노 학원과 예. 함께 쌍벽이었거든요. 어.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하는. 저 서예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혹시 그 먹살 돈이 없어서 음. 물로 그 돌다리에다가 그 글씨 연습을 한다거나 아하. 낙엽에다가 이렇게 글씨 연습을 한다거나 그런 적도 있었나요? 아 그 예전에 한석봉의 일화처럼. 한석봉처럼 아, 그런 적은 그 정도 옛날은 아니죠? 아니에요. 예. 자 전 이거- 사전의 시대로 돌아와서 예. 이 근대 현대죠. 예. 예. 이거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베개죠. 높이가 엎드려서 이렇게 자기 좋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책상 위에 누워서 이렇게 베개로 이렇게 네. 자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이 사전 학창 시절에 배구 자보지 않은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고 예. 수염이 난 채로 여기 까슬까슬하게 예. 배 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이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이 껍데기 이거랑 비닐. 예.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그 땡마손 파이처럼 예. 되게 얇은 겹으로 만들어진 이 든든한 이 두께. 두껍죠. 이렇게. 예. 진짜 얇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염이 닿는 느낌 어떻습니까? 아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어른이- 판타스틱해요.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저도 이거 많이 베고 잤어요. 이 높이가 참 적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 제가 팔이 좀 긴 편이기도 하고 네. 제 팔이 좀 굵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팔을 베고 자는 신공을 예. 많이 익혔습니다. 예. 도서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베고 예. 이걸 이렇게 덮어요. 예. 이러고 많이 이불까지요? 잤어요. 예, 아 이러고 많이 잤어요. 팔이 침낭이네요. 예. 오늘도 하나 뭐 또 역사를 써내려가나요? 팔이 침낭 너무 길어서 팔이 침낭이었다. 네. 예. 자, 아무튼 이거는 또 다른 용도는 음. 이거 일단 케이스에 넣어요. 음. 케이스에 넣고 이게 케이스가 없었으면 사실 빨리 버렸을 텐데 예. 케이스가 있어서 고급진 느낌 때문에 잘 못 맞아요. 버려요. 맞아요. 이 케이스가 진짜 이 네. 종이 케이스가 신의 한 수예요. 덮고 지우개 따먹기를 할 때 가져가 보세요. 출전 출전 시켜라. 예 이걸로 출전한다. 아하. 지우개 따먹기 할 때. 예. 제 손이 거대 지우개라고 치고 예. 예, 한번 볼까요? 아, 두 손 사용되는 건가? 네. 안 되나요? 원래 지우개 따먹기에서 그래요? 룰이 예. 두 손 사용이나 샤프 사용 금지인데. 아, 그래요. 합니다. 예. 오! 이게 사실 레슬링 룰이잖아요. 예. 원투 쓰리잖아요, 그죠? 네, 되네요. 이거 못 뒤집죠. 한 번 되면 원투 그렇죠. 쓰리 다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 못 뒤집으면 보통 벌떡했다가 투, 예. 벌떡 쓰리 끝.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불리한 게 뭐냐면 예. 점프해서 이게 올려버리면은 그렇죠. 아예 안 닿고 뛰어버리면 KO라고 그랬어요. KO죠, KO. 그래서 이게 불리하긴 한데 먼저 선을 잡았을 때는
서로 먼 거리에서 한 번에 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공격하기가.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 커서. 사전 따먹기. 이거는 탈출이 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KO를 노리는 상대의 선공에는 예. 취약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쵸. 워낙 넓어서. 거기서 플라잉으로 들어서 딱 안착해 버리면 그냥 끝이죠. 사전 뺏기는 거죠. 비싼데. 역시 깨방정 이말년이라고. 자, 그러면 사전을 따먹기를 해서 천하무적으로 예. 늘어났어요. 사전이. 네.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사전이 점점 늘어나는. 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뭐 이건 뭐 팔면 되죠. 이거 비싼 건데. 그렇죠. 요즘 누가 사전을 사나요? 아, 요즘에요? 네. 아, 요즘에 쓰는 예. 거죠? 그럼 그 생각해보니까. 시대로 어떻게 돌아가요? 아, 추억 여행을 하는 줄. 아, 지금 추억.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망각했습니다. 20년 죄송합니다. 전이었구나. 네. 아, 이걸 많이 생겼으면 이게 또 골치네요. 그렇죠. 이거는 집에 베개를 뭐 일단 처분해야죠. 이건 사전은 못 팔지만 베개는 팔 수 있으니까 베개를 팔고 다 바꿔야죠. 집에 베개를. 그 쇼싱크 탈출에 나온 것처럼 예. 이거를 파서 뭔가를 보관하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 손망치를 여기다가 파가지고 보관했어요. 성경책에다가. 예. 쇼싱크에서는. 왜 보관했죠? 뭐 팔려고 파야 했나요? 되니까. 19년 동안 벽을 파서 나왔잖아요. 그 망치로 팠었나요? 숟가락이었나요? 뭐였죠? 처음엔 숟가락이나 뭐 그런 걸로 파다가 아, 전문 그거를 좀 망치로 돈 주고 팠죠. 그거 했죠? 네. 들여다달라고? 네네네. 여기다가 비상금 은닉하자. 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버려버리실 수도 있어요. 집에 계신 분이. 보통 이제 집에서 잘 안 보는 책에다가 비상금을 그 껴놓는다는 그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에다 많이 막 넣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창작물 같은데 만화나 뭐 그런 데 보면은 드라마나 보면 꼭 비상금을 이렇게 살금살금 와가지고 여러 가지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누군가가. 예, 예. 창작물에. 근데 그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이런 데도 놨거든요. 없어졌어요. 통천이 의심스럽습니다. 결혼 전에 뭐 결산하시죠? 혹시 결혼 전에 한번 예. 그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시간 해가지고 진실도 남매끼리 한번 진실 게임 한번 하자. 그리고 쓱 지나가듯이 예. 그 사전에 그것도 네가 가져가지 않았니? 이러면서 지나가는 듯이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핵심 질문. 그게 본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갑에 3만 원 그냥 다 넣어놔도 되는데 네. 꼭 만 원을 빼서 이게 비상금 거기다 느낌 주고 싶어서 아. 몰래 꺼내는 느낌. 아무도 뭐라고 추궁하지도 않는데 제가 3만 원 다 갖고 있어도. 그렇죠. 소영맘 통천인 줄 알았지?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 아직도 사전을 보관하는 선반이 한 칸이 있어요. 예. 한 칸은 사전을 위해서 배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버릴 수 없는 한 서너 개 사전을 놔두고 예. 거기다가 저도 비상금을 놔두고 있어요. 사이에 껴놓지는 않고 예. 비상금을 넣은 어떤 것을 그 선반에다 놔두고 있습니다. 왠지 돈과 사전은 가까이 두는 것 같아요. 비상금. 저는 사실은 사전 얘기할 때 예. 이게 꼭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배디님이 그 공부하실 때 아나운서 시험이나 이런 거 꼭 준비하실 때 어휘력이 좀 중요하잖아요. 예. 한 장씩 한 장씩 찢어서 드셔서 집에 사전이 없다. 그건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건 보통 막 서울대 나오거나 진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의 무용담이지.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과대평가했구나. 내가. 자, 아니, 저는 사전을 한 장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먼 옛날에. 아니, 그거는. 드셨어요? 아니, 그거는. 급정한 거 아니죠? 아니, 옛날에 중학생 때였는데. 예, 중학생 때. 그러니까 이거 먹는다는 무용담이 워낙 흔했잖아요. 예.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한 장 하고 뜯어서 먹는다. 근데 예. 저는 그게 이제 이거를 뜯어 먹는다고 나한테 입력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예. 사전을 인간이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한 장을 뜯어 먹어본 적이 있어요. 과연 이게 먹어질까? 아, 예. 왜냐면 한 장 먹었을 때 이게 말 같지도 않으면 예. 전체를 먹었다는 말 자체가 완전 뻥이기 아. 때문에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아. 그리고 이제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그렇죠. 예. 교과서 같은 거는 뜯어서 먹었다 그러면 저는 못 믿어요. 종이가 두꺼우니까. 그쵸. 근데 사전은 굉장히 얇고 재질이. 할만해요. 예. 왠지 기름 종이처럼 입에서 녹을 것 같고. 그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생 배디님인 상태일 때도 예. 사람을 쉽게 믿질 않았네요. 그럼요. 예. 그때가 오히려 가장 의심이 많았던 때죠. 중딩이니까. 구도자의 자세죠, 사실상. 음.
항상 의심하고 알려고 하고. 배고파서 먹어놓고 핑계 대지 말라고 하시면 있고. 네, 사전은 연육이 잘 돼 있지. 상추가 다 떨어져서 그걸로 드신 거 아니야? 아, 사전으로 싸 먹는다. 예. 자, 브이로그 찍자. 사전을 한 장씩 뜯어 먹어 보았습니다. 사전쌈. 자, 1부 시간이 다 됐는데 쓸모 있는 건가요? 먹어라. 요거는 먹어도 되고 뭐 식용. 지게 따먹기를 해도 되고. 식용과 예, 쌈 싸먹기와 따먹기가 다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성재 위인전 먹고 위인 됐냐고. 자, 어느 출판사가 제일 맛있었나요? 자, 에픽하이 1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베리어천가 듣고 2부에 뵙죠. 안 먹어봤나? 저는 안 먹었죠. 삼켜져요 저거? 응. 누가 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전설을 한번 확인해보고는 싶잖아. 이게 먹을만 한가요? 그냥 기억이 저도 기억이 나나요? 나는데 씹을 때 결국은 떡이 지더라고요. 아 뭉쳐서요. 네, 금방 뭉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다시 흩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 특유의 그 종이 맛이죠. 그 그쵸. 그냥 예. 입속 스킬이 좀 필요해요. 음식이 고려된데 안 먹었냐? 물어보시고 있는데. 몇 장 드셨어요, 피디님은? 아예 안 드시고도 고려대 가신 거예요? 드시지. 야, 먹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스탠퍼드 갔을 수도 있는데. 전자사전. 아 전자사전이라서 아, 뜯기가 좀 힘들죠. 그쵸. 옥스포드 사전 먹었으면 옥스포드 갔을 텐데. 아 그러게. 서울대 놓쳤네. 옥스퍼드 사전. 자, 아 잠깐만. 먹었으면 BBC. 전자사전 먹었으면 컴공과 갔을 거라고. MIT. 그리고 2부 들어가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했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3012님 거부터 보겠습니다. 부산 베텐러입니다. 여친이랑 헤어지고 홧김에 해운대에서 반지를 던져버렸습니다. 잘못 던져서 바닷물에 못 닿고 해변에 떨어졌는데요. 전 여친이랑 재결합을 해서요. 반지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부산 해운대 해변 모래사장에서 반지 찾기 가능? 약간 이것도 속담 미션이네요, 그죠? 바늘 찾기 예. 같은 건가요? 뭐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예, 뭐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 예. 이거는 보니까 시일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못 찾죠. 바닷물에 휩쓸려 가죠. 깎여서. 그렇죠. 이제 썰물이 좀 네.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 계속 모래 긁어가잖아요. 그 바닷물이. 네.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거 대신 그냥 목걸이로 대체하는 거 어때요? 조개 껍데기 목걸이. 아, 해변가에서. 보통 그거는 하와이 가는 분들이나 하는 건데 네. 부산 해운대 조개 껍데기로. 그래서 제가 소영이가 그 조개 껍데기를 좋아해가지고 예. 저도 이제 선물해 주려고 저 그 비즈니스 차 갔다가 이제 주웠거든요. 예.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횟감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익숙한 전복 껍데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피해야 돼요. 그렇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이게 사실은 그냥 구성 성분만 보면은 별 차이 없는데 참 인간이 참 묘해요. 논리적이지 못한 생물이라서 오다 주웠다 이랬는데 진짜 누가 봐도 수산시장에서 주워온 것 같은 느낌. 예. 조개구이집 느낌. 조개구이 먹고 와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같은 조개여도 이게 해수욕장에서 주운 거랑 예, 조개구이집에서 들고 나온 거랑 그렇죠. 또 다릅니다. 노량진 냄새가 나느냐? 사실 노량진 냄새나 바다 냄새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참 애매합니다. 감성의 차이인데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햇볕 가리개로 찾자.
지난주에 금 이렇게 하듯이. 예, 사금 찾듯이 어, 지난주 거를 여기다 쓰게 되네요. 가능하네요 이거. 더 찾는데 그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도움은 되겠지만 포기해야지 않을까. 아. 날짜가 지나서. 조개 껍데기나 채팅창에 이제 탄피로 반지 만들어주자 라고 얘기 있는데 탄피. 탄피 반지 예. 그것도 좋고 해운대에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검은 조개 많다고 해서 가면은 홍합 무더기가 있어요. 그거 잘 보면 고춧가루 붙어있고 그죠? 네, 홍합 껍데기. 국물 느낌 있고 홍합 껍데기는 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검은색 안 됩니다. 예. 자, 저는 부산 해운대 해변 모래사장에서 반지 찾기 완전 불가능. 오랜만에 불가능 사연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절대 못 찾아. 네. 자, 목걸이에서 불 만나면 어떡하냐? 예, 고춧가루 칼칼하는 느낌. 예. 그 불만 찾는 분들이 있죠. 예. 오빠 반지에서 왜 매콤한 냄새나? 자, 지창원님 거 볼까요? 친구 깜짝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동원 인력은 5명이고요. 예산은 10만 원입니다. 장소는 다른 친구네 자취방. 저희 목표는 친구를 울리는 것입니다. 23 대학생을 깜짝 생일 파티로 펑펑 울리기 가능할까요? 유치해 보이겠지만 친구 버킷리스트라서요. 친구가 이제 서프라이즈 파티 해서 펑펑 울고 뭐 이런 로망이 있으시네요. 예. 10만 원으로. 채팅창에는 때리라고 합니다. 코를 세게 때려라. 예. 마늘을 먹이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깜짝 뭐 몰래 카메라 같은 거 해서 막 상황 막 심각하게 해가지고 막 당황스럽게 하고 이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 짜잔 뭐 깜짝 쇼였어 해도 좀 약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예.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울리는 거를 뭐 감동적인 걸로 울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조개 껍데기 목걸이. 매콤한 맛이 나는. 예. 그러니까 뭐 조개구이집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굽는데 야 너도 하나 먹었는데 딱 들었는데 쭉 올라와. 역으로 상상도 못하게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는데 예. 조개 하나를 딱 집었는데 예. 우르르 하면서 목걸이가 나온다. 앞에만 가리비였어요. 그러면 감동적이죠. 오히려. 그러면 우리들에도 사실 막 이렇게 막 좀 짜증 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고맙다. 자, 최로의 글 10만 원어치 사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올드한데 감동이 되는 감성이라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 조개구이가 유행이었거든요. 예. 요즘 유행이 좀 많이 죽었죠. 조금 꺾였죠. 예. 그래도 겨울 되면은 뭐 을왕리를 가서 드시거나 예.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오이도에 되게 많습니다. 오이도. 안산 쪽. 맞아요. 1등 로또 가짜로 만들어서 줘보자. 아. 분해서 올 것이다. 그것도 재밌네요. 로또 번호 해가지고 이번에 뭐 로또 번호 막 되게 신기하게 나온 거 있던데요. 그래요? 끝 번호 뒤에 3개가 다 붙어서 나왔대요. 그럼 뭐 얼마 전에. 44, 45, 46인가요? 그런 식으로. 예. 오, 역시 될 사람은 된다. 그렇죠. 예, 욕할 뻔했네요. 이게 그 세트로 붙어 있는 용어라서. 평소에 로또를 하시나 봐요. 전 안 합니다. 예. 감정이 실린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아니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될 분들. 예. 분들. 자, 욕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한번 세게 때리고 깽값으로 10만 원 주자. 지금 이게 채팅창은 참 물리적으로 울릴 생각만 해요. 그렇죠. 예. 화학적으로 올려야죠. 예. 뭐 때린다. 그 화학적으로 하더라도 이분들은 뭐 양파를 뭐 눈앞에다 갖다 대라. 최루액을 쏴라. 최루액을 써라. 정말 이러니까 안 될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지하게 좀. 그렇죠. 저같이 이제 조개 껍데기 목걸이 좋잖아요. 그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서프라이즈 파티에. 부모님 우정의 무대. 엄특히. 우정의 무대를 뽀빠이. 해라. 뽀빠 이상용 느낌으로. 예. 어머니가 오신지 몰랐는데 진짜다. 그럼 거기서 고향 앞으로 바로. 어머니 오시고. 어머니 실루엣 보여주고 예. 여기서 내 어머니다 생각하는 사람 나오라. 나오라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아하. 그중- 이상 예. 그 중에 그 병사 중에 꼭 한 명은 그냥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막 춤추고 장기자랑하고 들어가요. 그런 분들 꼭 있습니다. 그런 병사도 있었죠. 아, 휴가를 보통 그런 분들은 보내주게 되는데 지금 이분은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대 영장을 선물하자. 어머니와 커플족에 목걸이 해주면 울 것 같다. 이때부터 내 맘입니다. 내 맘. 내 맘이 아니라 내 맘. 내 맘입니다. BGM 실로암. 그 어머니만 맘이 그렇죠. 내 맘. 예, 어머니만 오열한다. 여러 가지 울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네요. 입대 영장은 실제로 울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뭐 여기서 골라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가능? 가능. 예. 자, 진성호님 거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캠프에서 만났던 첫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녀의 이름과 그녀가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왔다는 것. 현재 나이 27 그리고 13살 당시에 찍었던 사진 한 장입니다. 이것만 갖고 첫사랑 찾기 가능 불가능? 이건 최소한 20년에서 15년 전. 그죠? 네. 아, 13살이니까. 네. 그럼 한 14년 전이군요. 이거는 제가 드라마를 몇 번 본 결과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 주인공이 있었거든요. 네. 꽤 있었어요. 20화 만에 찾더라고요. 종영할 때쯤에. 어떤 방식으로? 29작일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나 뭐 이런 친구나 이런 분들을. 일단 방송에 냈기 때문에 알게 되기도 하고. 아니 드라마 내용에서. 아, 드라마니까. 드라마 주인공이 한 20회쯤이나 30회쯤에 찾더라고요.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 닮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약간 가져와서 예. 사람들이 있을 때 계속 봐요. 짠하게, 빤히. 그러면 이제 그 정보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무심코. 거기서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사람은 사실 그 케빈 베이컨 이론 그래가지고 6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니까 예. 계속 시도를 해라. 그때 그 저희 얘기했을 때 메시 선수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박지성 선수. 침착맨과 메시가 6다리 만에 알 수 있을까? 네. 네, 일단 베디님, 네, 한 다리, 박지성 선수. 2다리 이미 근접하네요. 이미 근접해버렸어요. 이미 영국까지 유럽 리그까지 진출해버렸어요. 2다리만으로. 예. 그다음에 뭐 많이 있네요. 그 그죠? 동료들을 타면은 뭐 네, 거의 6다리 안에 무조건 4다리, 들어가죠. 5다리 안에 바로 근접해 버립니다. 그렇죠. 박특키, 예, 박특키 이용하면은 네. 뭐 다 연결되죠. 그렇죠. 아, 박지성, 테베스, 메시 바로 되네요. 4다리네요, 4다리. 예. 네 다리 만에 사촌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회적 사촌이라고 봐야 사회적 될까요? 사촌. 메시 선수랑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소셜 사촌. 자, 깔끔합니다. 다 연결. 이게 다 연결되네요. 이러면 뭐 과거의 레전드들도 다 연결됩니다. 아 그렇죠. 뭐 독일의 축구 영웅 프란츠 베켄바우, 아 카이저, 예. 예. 어떻게 연결되죠? 차 감독님 아, 통해가지고 4다리 만에 연결되네요. 베티키로. 예, 침착맨과 프란츠 베켄바우는 사회적 사촌입니다. 실제로 축구를 안 보는데도. 그렇죠. 네, 아 세상에. 마테우스도 우리 사촌이에요. 아 예, 아니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계속 어떻게 잘 보다 보면은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는 사회적으로 6촌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 아쉽게도 예, 다모임이 있었다면 네. 찾기가 쉬웠을 텐데. 옛날에 그 다모임, 같은 반 친구들 다 접속했거든요. 스카이러브, 예. 예, 아이러브 스쿨 아이러브 스쿨. 이런 느낌으로 다모임이 있었으면 더 쉽게 가능.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가능. 알겠습니다. 진성호님 찾으셔가지고 근데 뭘 하시겠까요? 뭘 하시려고 그럴까요? 다모임 이거 찾아서요? 네. 그냥 순수한 목적인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 어떤지 그냥 궁금한 거. 순수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에이프릴의 팅커벨 듣고 옵니다. 그때 이거 다모임 사이트를 엄청 비싸게 어디 대기업에서 산다고 했는데 안 팔았던 기억이 나요. 팔았어야지. 기사가 났던 걸 본 것 같아요. 무조건 그때 워낙 막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돼가지고. 이거 엄청난 사건. 근데 개념이 너무 획기적이었어요.
같은 반 친구 그 같은 반 정보를 입력하면 같은 반 친구들을 반을 쫙 해가지고 누가 접속했는지 딱 나와요. 진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보다 알고리즘이 훨씬 더 저 예. 좀 참신했죠. 페이스북 자체도 출발은 이렇게 거대한 접속을 노렸다기보다는 이제 같은 이메일 주소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배타적인 모임을 만들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프리첼 프리츠. 아 프리첼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싸이월드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왜냐면 그거는 진짜 거의 전 국민적으로 1인 1 홈피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하버드 다 모임이죠. 그렇죠. 라이코스 근데 라이코스는 사실 우리나라에 막 야후를 한 번 이겼다. 그걸로 이제 홍보 포인트를 가져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야후를 넘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야후가 꺾인 게 특이한 거죠. 야후는 지금 좀 세계적으로 그렇게 거의 없다고 없죠. 봐야죠. 일본만 그거죠. 네. 야후죠. 옛날 그게 있었어요. 바부 코리아. 응? 바부 코리아. 모르세요? 야후 코리아가 있잖아요.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바부 코리아라고 해서 웃긴 자료가 막 올라왔어요. 아, 옛날이요. 모르시네요? 되게 유명한 사이트였는데. 야후 자체가 근데 원래 그 옛날 걸리버 여행기 원작 보면 예. 후이놈과 야후라 그래가지고 예. 걸리버가 가는 나라 소인국, 거인국, 라퓨타 네 번째가 이제 예. 걸리버가 가장 살고 싶어했던 나라. 예. 그래가지고 후이놈이 그 현명한 말이고 예. 이제 야후가 약간 사람 예. 멍청한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계급적으로 말이 더 위에 있는 나라. 음. 그래가지고 야후 하면 약간 원래 좀 무식한 개념 음. 그런 거였을걸요?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검색해라 이런 느낌? 아 야후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다. 뭐 이런 그쵸.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걸리버 여행의 느낌도 나서 뭐 좀 막 서핑하는 느낌도 나네요. 막 이렇게 막 탐험하고 타고 다니고. 여행하는 느낌. 걸리버가 이 원래 성인 소설이잖아요. 되게 센 수위들이 꽤 있어요. 좀 약간 풍자적이고. 예, 되게 세고 막. 나중에 걸리버 질질 끌려가지고 사람 세계로 돌아오죠. 저는 걸리버 여행기를 아예 안 봤어요. 그냥 그 단편적인 이미지들 있죠. 그냥 뭐 묶여서 소인족에 묶여서. 그리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나라를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인족이죠. 그 소인국 거인국으로까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라퓨타도 나오고 그래서 아예 공의 몰라요. 성 라퓨타. 보통 아는 거는 그냥 눈 떠보니까 그쵸. 여기 소인족 사람들이 그 못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그거잖아요, 그죠? 머리 이렇게 말려 있고 걸리버는. 그래서 막 이웃 나라 전쟁하는데 배 막 끌고 다니면서 맞아. 막 그것만 생각나요. 영화도 있지 않아? 모르겠어요. 영화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야후는 신기하다. 후이놈 말이 되게 거기서 가장 이상적인 생명체로 묘사되면서 말들이 막 교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보다 훨씬 더 위의 생명체로. 뭐 빠르고 뭐 몸도 막 되게 아름답고.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소통하면 약간 혹성 탈출 느낌처럼 사람보다 더 윗존재로. 현대 유니콘스. 그 우승했더라고요. 두산. 두산이요? 네. 네. 4대 0으로. 근데 야구 팬들은 길게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두산 팬이지만 한 6차전까지는 가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 팀 이긴 팀 팬도 길게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더 경기 오래 보고 싶어서. 당연히 이기는 걸로 끝나고. 네. 1, 2차전이 너무 세가지고. 내일 스스스에 오재일 선수와 오재원 선수가 나옵니다. 두산 선수들이에요. 그 식빵. 그거는 뭐.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2부 팀입니다. 배성재 텐 금요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김영준님의 사연을 볼까요? 7살 된 조카가 입이 너무 험해서 고민입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아씨 장난하냐? 야! 등등 거친 말을 써요. 곧 학교도 들어가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학부모 말년형이 보기에 바른 말 쓰는 아이로 되돌리기 가능? 무슨 성우처럼 잘 따라하시네요. 장난하냐? 아씨 옛날 우레메 시절에 나오는 성우들 예, 느낌이네요. 후시 녹음. 예. 침주일이라고 하신 분 있고. 요거는 그 언어는 네. 그 이 아이만 어떻게 할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어져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그렇죠, 그렇죠. 언어가 이렇게 다 쓰는데 이 아이만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맹자 엄마가 괜히 3번 이상한 게 아니다. 예, 이건 불가능해요, 진짜로. 불가능. 근데 저는 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 저도 한동안 욕을 쓰던 어린이였던 때가 있었어요. 아씨 항상 이러셨나요? 그러니까 좀 아씨 그때 이제 입력이 돼서 예. 배우니까 예. 막 하다가 또 그 다음에 한 몇 년간은 전혀 욕을 안 하고 아.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 보면 그 유행 따라가는 것 같다. 예. 주변 유행. 맞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예, 맞아요. 예. 근데 계속 길지도 않아요, 또 보면 막 폭발적으로 하다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바로는 안 될 것 같다. 음. 하지만은 이거는 그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 방법은 저도 모르겠어요. 아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 아이가 깨달아야 될 것. 뭐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생기다거나 네. 뭐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사람이 또 순수해집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욕쟁이면 어떡하죠? 아씨. 그럼 아마 컨셉을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너는 입이 험하지만 나는 되게 순수하게 접근할게. 내가 좀 좀 이쁜 말 하는 대로 좀 고쳐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요. 너 왜 그런 영향을 말, 주고 싶다. 너 왜 그런 말을 써? 속상하게 이런 느낌. 예. 너 왜 자꾸 나쁜 말 써 짜증나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붙어버리면 어떡하죠? 천생연분이죠. 그건 또 그거대로 좋고 그렇죠. 서로 코드 맞아줘서 좋고 또 좋은 말 쓰면서 이제 또 친구한테 하면은 또 좋은 말 하게 돼서 좋고. 그렇죠. 너 참 나쁜 아이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또 어둠과 빛 뭐 이런 식으로 나뉠 수도 있고 아니면 빛 대 빛, 어둠 대 어둠. 네, 방식은 다 정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로 쓰는 아이로 되돌리기. 요거는 저는 가능한데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김영준님이 강제로 되돌리는 건 어렵다. 조카를 김영준 삼촌님이 하시는 건 어렵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예.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아이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거에 대한 쾌감. 예. 나는 그래서 용기가 있다. 나는 뭐 소위 말해서 막 간이 크다. 나는 센 놈이야.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려 일부러 하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네. 청개구리 심보. 그래서 이거는 뭐 호승심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러려니 해야지 않을까. 그런가요? 오히려 이 진짜 센 친구를 만나면 수그러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맞으면 고쳐진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네, 진실의 방으로 7살 땐 조카한테 맞으면 고친다고 하면은 이제 너무 좀 가혹하죠. 가혹하죠. 아직 혼난 적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미운 7살. 네. 자, 6215님 거 볼까요? 친구가 1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28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전 남동생만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로 가능한 일인가요? 저희 형제는 지금까지 싸운 횟수 200번도 넘을 것 같은데. 여동생이 있으시니까. 안 싸우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한 명씩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1살 차이인데 그 나이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막 엄청 차이 난 건 아니었어요. 한 3, 4살 정도 차이 나도 싸우잖아요. 근데도 엄청 안 싸울 텐데. 싸우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서로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서 아예 서로 성격이 막 서로 안 그러면은 영향을 안 주려고 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좋아서 안 싸우기보다는 그냥 무관심으로.
아예 상종을 안 하면 가능하다. 그런 느낌. 그렇죠. 근데 무관심. 보통 상종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면 그냥 남남이다. 자꾸 피해를 끼치거든요. 한쪽이 음. 서로 피해를 끼쳐요. 그러니까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통닭천사도 진짜 죽기 직전까지 싸웠어요. 예. 피도 보시고. 2명 다 살아남은 게 진짜 기적이에요. 2명 다 이렇게 자라서 이제 지금 사회 활동하는 것 자체가 누구 기적이에요. 막 다치거나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정상적인 성장을 해서 다행이다. 기적이다. 그러니까 항상 싸움의 시작은 그거예요. 컴퓨터를 제가 2시간 했으면 예. 통천이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비켜줍니다. 컴퓨터 더 하고 싶어서. 열받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또 통천이 또 할 때는 또 안 비켜줘요. 통천이. 그러면 이제 비키라고 하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그래서 엄마 불렀다고 때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 사회 대부분의 남매가 네. 대부분의 형제가 또 그런 컴퓨터를 공유하게 하면은 이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여동생 1살 차인데 예. 28 인생 한 번도 싸운 적 없다. 여동생이 무슨 격투기 선수 정도 돼서 예. 오빠보다 싸움을 월등히 잘한다.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동생이 때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형제들은 싸우는 건데. 근데 이제 남매끼리도. 그 오빠가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힘의 균형이나 계급이 완전히 정해진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투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제 예. 주변에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러려냐고 믿겠습니다.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저도 같은 공간에 살면서 이렇게 갈등이 없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체급 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잘 안 싸운 편이었는데 예. 1살 차이. 집이 부자라서 갈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아, 부자하고 상관도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또 같이 또 제 옛날 얘기로 들어가면은 통닭천사가 네이트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오라고 그래요, 제가. 네. 그럼 안 나와요. 예정했던 시간인데 안 나와. 왜냐? 한창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나가라고 하면 성질을 내요, 욕을 하면서. 그럼 또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통천이 어떻게 한 대 맞았으니까 2대 때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부자들은 컴퓨터가 개인별로 있기 때문에 안 싸운다. 그래, 이거 이해는 안 되지만 예. 주변에 분명히 있긴 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대체 뭐 때문에 안 싸웠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여동생이 겁나 예쁘면 안 싸운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상상이죠.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겁나 이쁘면 안 싸운다. 근데 남매나 이제 그 형제끼리 이제 가족끼리는 이쁜 게 그 메리트가 아니잖아요. 안 보이죠. 잘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장점으로 이제 잘 안 나타나잖아요. 뻥이죠. 이쁜 게 이쁜 걸로 잘 안 보여요. 김태희와 이완도 싸웠다. 자, 일단 이거는 저희가 되게 귀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례를 제대로 저희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불가능이라고 할까요? 불가능? 예. 있긴 있습니다. 있다고는 하는데 그 불가능. 사실인지는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불가능으로 하도록. 불가능. 불가능. 자, 오늘도 쇼인도 남매는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도 이말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심술나요 지금 왜요? 사실. 이 자꾸 작가님이 음. 사연 5개, 6개만 준비해 주셔서 넘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보고 싶은데 음. 너무 계산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딱 오늘도 5개 했어요. 우리의 토크 분량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딱 6개 준비해놔서 사실 빨리빨리 가면은 넘어간 다음에 예. 작가들한테 그 호통칠 수 있거든요. 예. 원고가 왜 여기까지밖에 없어? 남은 시간 어떻게 때울 거야? 다음에 제가 딱 봐가지고 5개만 준비를 하셨으면 제가 눈으로 사인 드릴 테니까 예. 쫙쫙 넘기죠.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사연이 배성규님인데 예. 이름도 뭔가 지금 하고 싶은 사연인데 예. 아쉽네요. 제가 송태섭처럼 볼 배급해가지고 쫙쫙 넘기겠습니다. 넘버원 가드. 예. 그래서 5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주 뒤에 또 까먹을 텐데. 어림도 없지. 처음에 그 뭐야 이거 유술모에서 또 일부 다 채워. 생각하기도 전에. 오늘 끝까지 깨방정이라고. 네, 끝곡 소개는 네. 2가지 버전 가겠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버즈의 가시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배성재 10 금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시간이 남네. 고맙습니다. 초콜릿 더 드려요? 아 너무 먹고 땀이 추 나눴나? 더 드려요? 그래서 이거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고급이라. 이거 오빠. 아, 주문 작가님. 잘 선택하겠습니다. 백 없나요? 여기 이 백 어떠세요? 아, 이거 뭐요? 여기다가 네. 아니가 좀 이렇게 그 원래 먹던 과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국룰이잖아요. 네. 제 복장하고 어울리긴 하네요. 아, 이거 접는 거 전문이시잖아요. 배워야겠다. 튀긴 건빵 하나, 아니 그냥 건빵 하나 먹어야지. 얼. 야, 잘못 찍었는데? 네. 저도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그렇네? 되게 잘 접었다고 보여드리려고. 다시. 마지막 기회예요. 그거 한 벌밖에 없어요. 마지막 기회. 여기서 명예회복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얼. 야, 어쩜 이렇게 빨리. 야, 깔끔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촥촥해서. 이 모양 딱 나오? 네, 야 나오게. 핸드폰 케이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 건빵도 잘 먹겠습니다. 야 폰 케이스 만들자. 근데? 우미 작가님 저한테 편지 주셨는데? 고디바 껍데기로 이거 다. 듣는 동안 3개 먹었네. 한 방송에 하나씩 먹었네요. 누구 같아요? 누나가 얘기해줬나? 누구 같아요? 호텔방 청소할 때 한국인 스파게인 거 알 수 있는 방법? 아 이거. 이거지. 이거 우리, 아니야 이거 우리 사연으로 왔어. 사연 들었었나? 아 사진 찍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진 찍어요? 네. 구원주님이죠. 네. 아 이거 보이게. 아니 이렇게 하나. 네. 하나 둘 셋. 여러 장 찍어야 돼요. 그것도 한번 하셔야잖아요. 조커? 좋고. 조커, 아, 아까 코커랑 오늘 소품이 많네. 소품, 네. 코 좀 긁으세요 그걸로. 코랑 코 긁는 거 한번 해야죠. 옷은? 되게 좋아해. 아, 옆에서 숨소리가 다스베이던데 소리. 그 베인 숨소리가 자, 되게 같은 써보시죠. 뭐야 이거? 소원.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가면 벗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면 벗어. 가면 벗고 자. 가스로. 우리 지금 3주치 찍었다고 3주치 다양한 버전으로 찍어야지. 컵 있어야 돼 컵. 빈컵 있어. 작가님 거 어디 갔어? 이게 빈컵. 하나 어디 갔어? 하나 여기. 차가운데? 차가요? 물이 좀 있었나 본데? 이런 거보다. 그건 더. 아니야 오빠 이걸로 매력 발산해야 돼. 코에다가 대고. 뭐래? 이거는 그럼 제가 가. 진짜 웃긴 거 같아. 근데 진짜 가깝다. 하나 둘 셋. 아 이 정도로 하죠. 이거 메모리 폼 같은데 심지어. 아무튼 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미국. 안녕하세요.